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일부 조정됐습니다. 대구, 수성구 등 17곳이 규제에서 풀렸는데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11곳이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 규제 해제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대구가 7군데가 되고요.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총 11군데에 대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상황을 보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아마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건 뭔지, 그리고 이게 해제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이 관련 궁금증을 한번 깔끔하게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조정 대상 지역은 이 부동산 규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아는 이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세금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그런 각종 규제들이 모두 해제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를 하죠. 세율도 무겁게 매기고요.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집을 아무리 오래 가지고 계셨어도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만 국한된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하면요, 더 이상 양도세 중과는 하지 않습니다. 세율도 그냥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비록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라도 집을 팔 경우에 양도세는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그리고 장특공제를 적용해 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라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들입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저는 중요한 게 바로 증여취득세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요, 집을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증여를 이미 했던 분들도 있지만요, 아직 하지 못해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증여취득세율이 되겠습니다.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3억이 안 될 경우에는요, 이 증여취득세율이 보통 3%, 4%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집 크기에 따라서 무려 12.4%, 그리고 13.4% 어마어마하게 취득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증여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저런 경우에 합니다. 다주택자가 세대 구성원에게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을 증여할 경우에만 바로 증여 취득세율을 중과를 하게 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요, 더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란 얘기고 증여 취득세율도 중과세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 혹은 4%로 취득세율이 확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인이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다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집이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면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모두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그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요, 물론 1세대 1주택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집에 대해서 2년 동안 보유도 해야 되지만 2년 동안 거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 즉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요, 그때는 2년 보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만 2년 거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년 실거주 요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명쾌한데요,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이게 팔려는 시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집에 대해서는 실거주 2년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헷갈려서 저도 우리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이 거주 요건은요, 이 주택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취득 당시에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면요, 2년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본인이 그 집을 취득할 당시에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었다고 하면요, 그 후에 비록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를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게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 그 후에 비록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거주 2년을 채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취득 당시 그 집이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 또 달라지는 게 바로 저겁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이 달라집니다. 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건 비록 내가 2주택자지만 마치 1주택자인 것처럼 집 한 채를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들이 있죠. 바로 저런 요건 하에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저기서 중요한 건 바로 저 3년입니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옛 주택을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팔아야 되는데 이 팔아야 되는 기한이 3년이 됩니다. 바로 신규 주택 취득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옛 주택은 팔아야 바로 옛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게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3년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아탈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이 강화된 요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건이 더 세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굉장히 강화를 했었죠. 그런데 바로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조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아탈 때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1년을 늦춰주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집이 안 팔리는 시기라면 2년도 빡빡하죠. 그래서 2년도 그렇게 만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 집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고 하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더 버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서 옛 주택을 2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요, 저런 다양한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윗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즉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아탈 경우에, 즉 둘 다 왼쪽 오른쪽이 다 조정일 경우에만 2년이고요.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만 비조정일 경우에는 다 3년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계속 해제될 텐데요. 본인의 집이 하나라도 비조정이 되면 2년이 아니라 3년의 저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는 게 또 이게 있습니다. 나는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보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2년 내에 옛 주택을 팔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최근에 집 두 채 중에 한 채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 그러면 나는 2년이 아니라 3년 내에만 옛집을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역시 제가 이 절세 블로거 미네르바 올빼미님에 여쭤봤는데요.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취득 시점에서 이 종전주택과 새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요, 옛 주택을 3년이 아니라 2년 내, 즉 강화된 요건이 적용돼서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반대의 경우처럼 취득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면 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강화된 요건이 아니라 바로 예전 기준, 즉 3년 동안만 옛집을 팔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의 경우에는요, 2주택자부터 종부세율을 중과를 하죠. 서울에 집 두 채 있으면요, 이 종부세율이 저 왼쪽에 종부세율이 아니라 오른쪽, 바로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3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왼쪽이 아닌 오른쪽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기준이냐? 이 보유세는 딱 6월 1일 하루 기준으로 하죠. 자, 만약에 본인이 서울 한 채, 대구 한 채 이렇게 두 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구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래서 조정 한 채, 비조정 한 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저 완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세는 언제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두 채이기 때문에
저 완화된 왼쪽의 세율이 아니라 오른쪽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분은 올해 12월에는 이 오른쪽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대신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12월에 내게 되는 종부세는 바로 왼쪽에 완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종부세는 현재 정부가 이 개편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주택 수가 아니라 이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정부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조만간 발표가 나면 저희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집을 살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바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계약하면요, 이 계약서 작성한 이후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집을 사고 싶어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 집을 살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집이 6억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주택을요, 다 요건을 갖춰서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할 경우에 현재 아파트는 아예 안 받아주고 있죠. 하지만 뭐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건 받아는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이라고 하면 이 종부세 합산 배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그냥 합산을 해버리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라고 하면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이 종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부동산이 이런 식으로 침체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점차적으로 많이 해제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좀 반복해서 잘 봐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